안녕하세요. 잘 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웰니스 닥터 유키입니다. 웰니스에 대한 제 고민을 공유합니다. 지난 영상까지는 검진 당일 검진센터에서 접수부터 귀가까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신체적 웰니스의 15번째 이야기로 검진에서 진정검사를 받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두 가지를 확실히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진정이 무엇인지, 왜 수면 내시경이라고 불리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둘째, 진정 진행 과정부터 회복까지 어떤 순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당일 어떤 주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실전 기준입니다. 오늘은 진정의 정확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진정 진행 과정, 회복, 진정이 제한되는 상황, 그리고 당일 주의사항까지 순서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챕터 1. 진정이란 무엇인가? 진정 내시경 또는 수면 내시경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진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진정은 완전한 수면이 아닙니다. 마취도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의식하 진정입니다. 의식이 완전히 꺼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불쾌감과 반응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정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검자의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내시경은 튜브가 식도를 통과하거나 대장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불쾌감이 생깁니다. 진정을 하면 이 불쾌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훨씬 줄어든 상태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검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수검자가 불편해서 몸을 움직이거나 구역질을 하면 검사가 중단되거나 정확한 관찰이 어려워집니다. 진정 상태에서는 수검자가 협조적인 상태가 유지되어 검사 의사가 더 꼼꼼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면 내시경이라고 부를까요? 진정을 받는 분들은 검사 중 기억이 없다고 말합니다. 기억이 없으니 자는 동안 검사를 받은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실제로 잠을 자는 것은 다릅니다. 진정 약물은 기억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작용이 있어 검사 중에 무언가를 보거나 느꼈더라도 나중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의식이 애매한 상태에서 검사가 진행되었고 그 기억을 못할 뿐입니다. 종종 약제 투여 후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는 분들이 계신데 이 경우에도 검사 중에 협조만 잘해주시면 대부분은 검사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수면 내시경이라는 표현은 그 경험을 직관적으로 표현한 일상어이지 의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챕터 2. 진정 진행 과정. 진정 검사는 예진부터 시작합니다. 진정을 받기 전에 의사 또는 간호사가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오늘의 혈압과 맥박, 기저질환 유무,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이 예진에서 오늘 진정 진행이 가능한지 최종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예진이 끝나면 정맥주사 라인을 확보합니다. 손등이나 팔에 주사바늘을 꽂아 약물을 투여할 경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진정제가 투여되면 짧은 시간 안에 진정 상태가 시작됩니다. 진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약물은 두 가지입니다.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입니다. 미다졸람은 불안을 낮추고 기억 형성을 방해하는 작용이 있는 약물입니다. 진정 효과가 비교적 부드럽게 나타나고 지속 시간이 깁니다. 프로포폴은 빠르게 진정 상태를 만들고 회복도 비교적 빠른 약물입니다. 두 약물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기관이나 환자 상태에 따라 조합이 달라집니다. 이 약물의 투여 방식과 용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대표적으로 나이, 체중, 기저질환입니다. 보통 65세 이상에서는 진정 내시경을 진행하더라도 약제의 용량을 줄이게 됩니다. 부작용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약제 분해가 느려서 귀가 후에도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제들은 체중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진정제에 내성이 있어서 빨리 깨어나는 경우에도 부작용을 제한하기 위해 약제를 추가 투여하지 않고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대신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초반에 불편함을 느끼는 구간이 몰려있기 때문에 대장내시경 진행 중에 깨어난다면 추가 진정제 투여 없이도 큰 불편감 없이 검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저질환에 따라서는 아예 약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천식이나 폐질환이 있는 수검자에게는 미다졸람만 사용하고 프로포폴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간경변이나 만성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프로포폴만 사용하고 미다졸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정 중에 기억이 없는 이유는
이 약물들이 기억 형성 과정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검사 중에 눈을 뜨거나 간단한 지시에 반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그 순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특히 미다졸람을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제 검사실에서 항상 벌어지는 재미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중반 이후에 수검자는 눈을 뜨고 저와 같이 화면을 보고 있는데 같은 내용을 2, 3분 간격으로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 깨어 있어요. 저게 제 대장이에요? 위내시경은 했나요? 여기에 잘 답변해드려도 2, 3분 뒤에 다시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저 깼는데 위내시경은 했나요? 기억이 남지 않고 계속 날아가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진정 중의 대부분의 경우 수검자는 자는 듯 조용히 누워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각과 반응이 억제되어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역설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제를 투여했는데 오히려 흥분하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저항하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소 음주량이 많거나 수면제나 신경안정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에 더 잘 나타납니다. 이 경우 검사 중 불편감을 느끼고 그것을 피하려고 몸을 움직이거나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데 본인은 나중에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악몽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반응이 벌어지는 사람은 진정 검사를 받으면 안 됩니다. 검사 중에 몸부림으로 본인이 다치거나 검사자를 다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챕터 3. 진정 회복. 검사가 끝나면 회복실로 이동합니다. 회복실에서는 침대에 누운 상태로 진정제의 효과가 사라지기를 기다립니다. 회복에 걸리는 시간은 개인 차이가 있지만 보통 30분에서 1시간 안팎인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의 종류와 용량, 개인의 약물 대사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복 중에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진정제의 흔한 부작용으로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호전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의료진이 추가 처치를 해드립니다. 회복실에 있는 동안에는 자리를 함부로 이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제 효과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서면 어지러움으로 낙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복실에서 쉬는 동안 수액 치료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장 내시경을 받았던 경우 공복이 길었던 만큼 수분과 영양을 보충하는 목적입니다. 장벽의 세포들은 혈액으로부터 에너지원을 공급받기도 하지만 장에서 소화된 영양소를 직접 사용하는 양도 많기 때문에 금식을 오래 유지하면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글루타민과 비타민 B6, 포도당을 포함한 장회복 수액을 투여하거나 마이어스 칵테일이라 불리는 영양 수액을 통해 장벽에 영양을 공급하여 검진 후 회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들 수액은 보통 비급여로 진행되며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용종을 절제했거나 최근 컨디션이 좋지 않았거나 검진 후 빠른 일상복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회복실 퇴실과 귀가 가능 여부는 의료진이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식이 명확하게 회복되고 혼자 안전하게 걸을 수 있고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는 경우에 귀가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귀가 후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챕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4. 진정 금기 혹은 진정이 제한되는 상황. 진정 검사를 받고 싶어도 진정을 받기 어렵거나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령의 경우 진정제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물 대사가 느려져 진정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고 회복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폐 기능이 저하된 분이나 천식이 있는 분은 진정 상태에서 호흡이 억제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정맥이나 심부전이 있는 경우에도 진정제가 혈압과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경변이나 만성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진정제를 대사하는 능력이 떨어져 효과가 과도하게 나타나거나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진정 용량을 줄여서 약하게 진정하는 방식을 선택하곤 합니다. 처음 약하게 진정한다고 들으면 수검자들은 검사 중에 힘들까봐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와 검사 중에 어떻게 협조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듣고 납득한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면 훨씬 협조도 잘해주시고 결국에 나중에는 검사받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몸부림을 치게 되면 그런 분들은 괴로운 기억이 남았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잘 이해하고 협조해야겠다 마음 먹는 것이고 의료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특정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진정 진행 가능 여부를 담당 주치의의 소견서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소견서는 검진 예약 직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챕터 5. 진정 당일 주의사항. 진정검사를 받은 당일은 일상적인 판단과 행동 능력이 일시적으로 저하된 상태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진정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혼자 귀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정 효과가 하루 종일 지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동반자와 함께 귀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가운전이 불가능하므로 이동수단도 미리 계획해 두어야 합니다. 진정제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은 본인과 타인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이것은 귀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일 자가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하면 안 됩니다. 정밀한 기계를 다루거나 집중이 필요한 작업도 당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서류 서명은 당일에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정제는 인지 능력에 영향을 줍니다. 평소에는 어렵지 않게 이해하던 내용도 당일에는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서명, 중요한 결정, 금전적인 거래 등은 당일 이후로 미루어야 합니다. 감정 조절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감정 기복이 커지거나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약물의 영향입니다. 가족이나 보호자도 이 점을 이해하고 당일 수검자의 반응에 여유 있게 대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진정검사를 받은 당일은 심신이 일시적으로 취약한 상태입니다. 중요한 일은 다음 날 이후로, 이동은 보호자와 함께,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하루로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진정검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회복되는지, 그리고 당일 어떤 주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검진에서 진정검사를 앞두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미리 알아두시면 훨씬 여유 있게 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내시경 후 귀가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직 검사나 용종 절제를 받은 후 어떤 증상이 정상 범위이고 어떤 경우에 병원에 연락해야 하는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몸은 단기간에 소비할 대상이 아니라 평생 함께 가야 할 기반입니다. 웰니스 닥터 유키였습니다. 바쁜 하루 속 나를 위한 시간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요. 8가지 웨니스 함께 채워가요. 작은 숨결에도 의미를 담아 지금 이 순간 평온을 느껴봐요. 균형 잡힌 삶 어렵지 않아요. 내일의 나를 위한 리처치 함께 만들어요. 웰니스 유키 Wellness 유키